다음 내용은 사실 뭐 세금과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일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금 출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모두 다 분석을 하고 법인과 같은 경우에도 탄료 혐의가 없는지 정밀적으로 점검하겠다, 뭐 이런 내용인데, 개인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법인에게도 좀 빡빡하게 해서 동등하게 탄료 혐의가 없는지 검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의 내용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항목에 대해서 구체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현행으로는 투기 과열 지구 내에 3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자금을 어떻게 취득했는지,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서 그 금액을 써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. 근데 그 대상을 투기 과열 지구 내 3억 원 이상 에서 이제 더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투기 과열 지구뿐만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까지도 들어가고,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.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, 그 신고하는 항목도 지금은 단순히 금액만 쓰게 되어 있는데 더 상세하게 뭐 증여를 받았거나 차입을 했다면 누구한테 어떻게 뭐 빌렸는지 받았는지 뭐 이런 내역을 모두 다 제출하게끔 바뀐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 기존에는 뭐 증여란에 그냥 3억 원만 썼으면 됐지만 이제 바뀌면 누구한테 3억 원을 증여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더 상세하게 적게끔 변경된다라는 거죠. 그거죠. 한마디로 증빙 자료를 확인해서 이상 거래가 바로 의심이 될 때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과태료 나 뭐 이런 이제 뭐 세무서에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생길 것이다. 많이 부담스러워진 것 같아요. 자금 출처부터 이렇게. 근데 이건 사실 세금이랑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걸 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면 뭐 증여세나 뭐 기타 나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추가적으로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세금에 포함해서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. 마지막으로는 지방세와 관련된 내용인데, 임대주택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, 즉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건을 갖춰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세제 혜택들과는 다르게 이 가격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. 재산세와 이 지방세에는 대책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지방세에 대해서 임대주택이 혜택을 받으려면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등, 뭐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면 3억 원 등으로 해서 그 가액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고, 법 개정 후 새롭게 임대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 사실 이 대책, 이 방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좀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되어서 이제 색을 보는 저희 세무사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. 발표도 갑작스럽게 됐지만 사실 적용 시기도 뭐 2021년 뭐 요런 때 2020년 뭐 요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12월 16일에 발표하고 17일부터 적용될 거야 뭐 라는 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아주 발표를 해서 아주 투기 세력을 잡는 데에 아주 중점을 둔 내용들이 아닌가 싶고,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2019년부터도 많이 무거워졌다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부담스러워질 거고 공시가격도 더 오를 거고 뭐 이런 내용들, 거기다가 2세대 1주택자나 뭐 일부 좀 활용할 수 있었던, 투자를 하면서 좀 절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방법들에 모두 다 거주 요건들이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그쪽도 좀 어려워졌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하지만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출구 전략이 생겼잖아요. 19년 12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내가 혹시 세금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팔 수도 없이 그냥 보유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 시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똑똑한 한 채, 뭐 똑똑한 몇 채든 여하튼 좀 핵심 자산으로 좀 추려서 가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. 자금 출처 계획서도 작성하는 분들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었거든요. 이 숫자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다 한글인데 이해도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게 아닐까, 이게 좀 겁먹은 분들이 많았는데 증빙 자료를 다 첨부하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걸 모두 다 검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력한 것 같아요. 좀 지금같이 빠르게 세법이 변경될 때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알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